오늘 저는 여러분께 건강을 위한 진정한 자연치료제와 같은 6가지 씨앗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만약 여러분이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노화, 특히 뇌노화, 혹은 장기능, 염증 완화, 혹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씨앗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씨앗이지만 사실 가장 뛰어난 씨앗 중 하나입니다. 6번. 잘 들어보세요. 단 몇 알의 호두만으로도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 심장병의 위험을 무려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건 저 벨러 박사가 아니라 하버드를 포함한 유명 학술지에서 발표된 과학적 연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두는 영양학적으로 보면 진정한 황금입니다. 몸에 가장 좋은 종류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타민 E의 풍부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두를 특히 노년층에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호두는 뇌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도 함께 노화되며 어떤 사람들은 점차 기억력을 잃고 뇌의 염증이 심해지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호두는 이러한 뇌의 퇴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가 고칼로리라는 이유로 걱정하시죠.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정량, 손끝으로 쥘 수 있는 작은 한 줌, 즉 5개에서 7개 정도만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쌓일 수 있지만 이 칼로리는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튀긴 호두나 소금에 절인 호두는 피하세요. 반드시 자연 그대로의 호두를 드셔야 합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살짝 부셔서 넣거나 과일볼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섞어도 아주 좋습니다. 점심에 샐러드에 넣으면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더해줘요.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거의 아무도 먹지 않는 씨앗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루에 단 2스푼, 약 30g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셀레늄이라는 중요한 미네랄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피파라고도 불리죠. 해바라기 씨는 호두처럼 비타민 E가 풍부하지만 특히 관절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셀레늄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왜 셀레늄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 섭취하는 일부 생선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그런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하루에 30g, 즉 2스푼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해바라기 씨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카드뮴이라는 해로운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적정량 하루에 2스푼까지는 매우 훌륭한 효과를 줍니다. 셀레늄도 풍부하고 비타민 E도 많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 또한 튀기거나 소금에 절인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해바라기 씨여야 합니다. 조언 하나 드리자면 통밀빵을 집에서 만들 때 해바라기 씨를 넣으면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 정말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일이나 샐러드에 섞어서 먹는 것도 매일 쉽게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는 호두, 다음 날은 해바라기 씨.
식단에 다양하게 섞어주시면 건강에도 맛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씨앗번호사는 당뇨가 걱정되거나 근육을 유지하고 싶거나 음식에 자연스럽게 단맛을 더하고 싶은 분들께 매우 좋은 씨앗입니다. 맞습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설탕을 사용하지 마세요. 잼도 조심하세요. 꿀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막상 좋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땅콩 또는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은 천연 단맛을 지닌 식품이며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동시에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2스푼 이하이며 아침 식사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일까요? 땅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군것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것질은 혈당을 올리고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나 호두처럼 땅콩도 절대 젖은 상태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젖은 땅콩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간에 매우 해롭습니다. 따라서 땅콩은 반드시 건조하고 신선하며 밀폐된 용기에 보관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땅콩에는 블루베리보다도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블루베리가 항산화제의 왕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다른 과일과 비교해도 그 양은 압도적이죠. 그런데 땅콩은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역시 매우 질이 높아 달걀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제 3위, 진정한 스타들의 순위에 들어갑니다. 바로 치아씨드, 치아씨입니다. 특히 장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치아씨드는 장 건강에 탁월하며 콜레스테롤, 혈당 조절에도 매우 좋습니다. 치아씨드를 먹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 두 번째는 물에 불려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냥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얀 치아씨든 검은 치아씨든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몸이 치아씨를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먹으면 대부분 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그냥 먹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치아씨를 그냥 섭취할 경우 장을 통과하면서 물을 흡수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항산화 성분 대부분은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즉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생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불려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룻밤 전날 물 한 컵에 치아씨 한두 스푼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젤처럼 변해 있을 겁니다. 그 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 혈당 흡수를 늦추는 자연 그물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젤은 설탕이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주고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해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젤이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요거트나 과일과 함께 섞어서 드셔보세요. 거의 느껴지지 않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꼭 물, 젤, 씨앗 전부 드셔야 합니다.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아마씨, 린시드는 어떡하죠? 맞습니다. 아마씨도 치아씨와 매우 비슷합니다. 효과도 비슷하고 섭취 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조한 상태로 먹는 것도 가능하지만 물에 불려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양소가 제대로 방출되기 때문이죠. 치아씨와 마찬가지로 아마씨도 오메가3,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매일 호두만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 또 해바라기씨, 땅콩, 치아씨, 아마씨 중 하나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섞어가며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 저 게실, 디버티큘럼이 있는데 씨앗을 먹어도 되나요? 게실이란 우리의 장벽에 생기는 작은 주머니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장 근육이 약해지거나 오래된 변비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치아씨와 아마씨는 변비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실의 형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장을 막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게실염 디버티큘리티스입니다. 게실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생기면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게실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씨나 아마씨를 잠시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는 작은 씨앗들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복통이 있거나 장에 염증이 의심된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치아씨와 아마씨 섭취를 잠시 중단하세요.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천천히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위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마그네슘 보충제는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트로네이트, 글리시네이트, 숙시네이트.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왜 약국 말고 그냥 채소 가게에 가지 않으세요? 거기 가면 진짜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하루 25에서 30g의 아몬드, 약 20알 정도면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의 20에서 30%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 뇌 건강, 수면의 질까지 몸 전체 기능에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게다가 아몬드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도 함께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몬드를 이 목록의 2위에 넣은 것입니다. 섭취량은 하루에 15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처럼 고칼로리 식품이므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바삭한 식감이 더해지고 과일이나 그릭 요거트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포인트. 요즘은 아몬드 우유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아몬드 주스에 가깝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아몬드 150g을 물에 담가 하룻밤 불립니다. 두 아침에 그 물은 버리고 아몬드를 잘 씻어줍니다. 3개의 깨끗해진 아몬드를 물 2개에서 3개의 컵과 함께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내걸쭉한 반죽이 생기면 면포나 식물성 우유 전용 주머니에 넣고 짜줍니다. 짜낸 액체가 바로 아몬드 우유 또는 아몬드 주스입니다. 이렇게 만든 아몬드 우유는 냉장 보관 시 3일간 신선하게 유지되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만들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튀기지 않은 소금 없는 생아몬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아몬드 주스는 하루에 반 컵에서 1컵 정도 또는 강황을 넣어 골든 밀크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온 1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씨앗은 매우 특별하고 때때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로 보석 같은 식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석류 씨앗입니다. 석류는 전 세계 과일 중에서도 항산화력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불과 50g의 석류만으로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석류는 녹차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지니고 있고 블루베리와 비슷하거나 그에 필적할 정도의 항산화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엽산, 칼륨, 비타민C, 비타민 K까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30g에서 50g, 즉 4분컵에서 2분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석류가 제철인 시기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냥 먹어도 좋고 블렌더에 갈아 주스로 마셔도 좋고 다른 과일과 섞거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해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단 하나, 가끔이라도 석류 씨앗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탁월한 이 귀한 식품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다양하게 씨앗을 선택해서 식단에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몸, 관절, 뇌, 근육이 반드시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정보 가득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